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준석 후보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네. 단일화하지 않겠다.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열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다면 그 의견 존중하겠다. 우리 3자 구도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숨은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놔야 이준석 후보로 갈 중도보수 우파의 표가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게 만드는 효과를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절대로 안 한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본인 뜻을 좀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단일화 안 하겠다면 그냥 3자 구도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하면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쪽에서 한바탕 한여름밤에 꿈을 꾼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단일화 이야기만 해가지고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지지층 총결집이에요. 예. 보세요.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또 유경수 여사 생가 찾아가고 또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렇게 임명을 하고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김문수 후보랑 같이 단상에 세우고 함께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하기보다는 그거는 포기하고 일단은 지지층부터 총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7일 남았잖아요. 네. 특별하게 이제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 응징 이러한 구도가 처음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 자체가 부정선거론자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예. 선거운동 어떻게 하겠어요. 지지층 총결집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표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 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은 투표할 때는 그래도 우리 보수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우리 MBC에서 TV 토론 마지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다는 상대적으로 TV 토론을 잘해서 중도 보수 우파의 미래인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많은 지지층에 좀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도 만약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한 자리 숫자 이내에서 이렇게 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면 그래 우리 이거 결집을 해야 돼. 김문수 후보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나온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좀 벌어져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보수 우파 미래 정치인을 이번에 좀 선택하고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이제 프레임이 대결할 거예요. 양쪽에서 얼마나 선거 캠페인을 잘하느냐. 그걸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이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양상이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좀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좀 벌어지는 격차가 나와서요. 그렇죠. 근데 좁아지는 여론조사가 과연 좀 정확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좁아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때도 KBS에서 3,0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그냥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흐름은 크게 좀 바뀌지 않는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 조사된 여론조사는 네. 조금 좀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전 투표가 이제 목, 금 이렇게 이틀 네, 이루어지는데 네. 투표율이 높을까요? 어떨까요? 이번에? 지난번에 한 36% 정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36.9%. 네. 네. 그러면 뭐 그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36에서 한 40% 보는 이유가 네. 그 선거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항상 국민들 투표 의향 조사를 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단히 이례적으로 꼭 투표하겠다라는 국민들의 대답이 90%예요. 높네요. 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해서 10%를 빼면은 네. 거의 최종 투표율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번에 90% 나왔잖아요. 네. 그럼 10%를 빼면 80% 투표율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정도까지 나올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한 77% 정도 나왔잖아요. 네. 투표율이. 뭐 한 70에서 77% 그 사이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이번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 분노 투표, 응징 투표 막 이런 형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투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싫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가서 또 이제 분노 투표하는 것이고 어느 쪽이 지지층이 많이 나올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데 예. 역대 선거를 보면 지지층은 최대한 다 결집해가지고 투표를 해요. 결국에는 승패는 중도층에서 갈린다. 네.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배 이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무난하게 이번엔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는데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표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까요? 중도층에서. 그거는 네.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찍을 표가 김문수 후보 찍어야지, 막 김문수 후보 찍을 표가 이재명 후보 찍어야지,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김문수 후보 찍으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좀 이준석 찍어야 되겠네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 이준석 후보 찍으려다가 아니 그래 이재명 후보 되면 안 되지 김문수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정치 분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 통합 이 진영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제 치유할 것이냐라는 것과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정권 탄핵 이것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하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잘 파고든다면 김문수 후보를 좀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면에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신념론자거든요. 아니 내 말이 맞지. 윤석열 전 대통령 말이야. 내란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왜 탄핵시키냐. 네. 불법 비상계엄은 나도 뭐 반대지만 이 탄핵시키는 게 맞냐.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본인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지층은 또 환호하겠지만 좀 합리적인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저건 좀 우리랑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토론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회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식을? 그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네.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후보자들 초청해서 토론하면은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있잖아요. 네. 개입할 수도 있고 형식도 좀 바꿀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선관위에서 중립적으로 TV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정형화 시켜놔가지고 상당히 좀
예년에 다른 언론사 주최 TV 토론보다는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회자가 개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후보들 간에 그냥 좀 순간순간 예. 이제 본성이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못 숨겨요. 2시간 동안 하다 보면은 막 이제 참모들이 네. 사전에 리허설 하면서 자, 이런 질문 가더라도 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한 어조로 얼굴 표정도 부드럽게 하면서 네.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직접 이제 2시간 동안 거기 서가지고 막 이제 상대 후보가 막 긁잖아요. 네. 이러면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 하다가 표정 그리고 중간에 좀 실수하는 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도 해봅니다. 몇 번 봤는데 누가 가장 많이 바뀌던가요? 바뀌어요? 예. 표정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표정 변화가 없으셨고 예. 그냥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예년과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잘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저게 투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낙연. 잘하셨어요. 네. 이낙연 새누리 민주당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규탄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영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내부에서 비판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또 그것이 실패하면은 그냥 그걸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한 길만 왔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총리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란 세력이라고 진보 진영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손 잡는다라는 것이 예. 과거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 그리고 쌓아온 덕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아주 좀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예, 다들 그걸 궁금해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심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네. 감정에 의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솔직히 뭐 이낙연 전 총리랑 손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공격수를 영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뒤에 기자회견 하면서 뒤에 백드롭에 괴물 독재 시대를 뭐 막아내겠습니다. 막 이런 예, 맞아요. 구호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의 강도,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호남, 민주당,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거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네. 그거 다 아시면서 저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뭐 본인이 감내해야죠. 주변에서 만류도 좀 했을 텐데 선택을 그냥 결국은 하셨더라고요. 네. 예.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0시간 정도 조사 벌였고 출국 금지를 시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CCTV를 경찰에서 확보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간담회 형식의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네. 한덕수, 최상무 이 두 분은 말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최상무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보좌진이 뭐 쪽지 같은 거 줬는데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과는 다른 영상이 좀 발견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말리려면 이제 팔도 붙잡고 이제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세요라고 등 떠밀었다든지 최상무 권한대행은 쪽지 안 봤다고 그랬는데 쪽지를 보는 장면이 네. 네. 이렇게 좀 화면으로 잡힌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수사가 계속 될 거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명태균 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요? 네. 아까도 저한테 뭐 저 카톡이 왔던데 전화도 왔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명태균 특검, 네.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뭐 무엇을 했는지 그게 좀 밝혀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막판 딱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전략을 뭔가 이제 펼칠 텐데 어떤 전략이 좋습니까?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은 오만과 공포감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야, 우린 다 됐어. 이제 끝났어. 그럼 방심하게 되거든요. 그럼 네. 실수하게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와, 저 사람들 그냥 벌써부터 좀 오만하고 그만하면 이제 대통령 되면은 독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만함과 독재에 대한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예. 계속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한 표가 부족하다는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동영 그 선거운동 캠페인을 보면 지난 주말까지 보면요. 그냥 의원들이 유세차 앞에서 아니면 유세차를 타고 춤추는 것만 상당히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국민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는 의원들은 춤추지 마세요라는 지시까지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다 끌어모으고 지지층을 총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는 예. 그런 선거 전략 쓸 것 같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 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뭐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을 겨냥해서 미래 정치인 좀 키워줍시다. 도와주세요. 네. 이런 선거 캠페인 하겠죠. 예. 정책이 보이지 않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6월 3일 이제 대선 투표가 있고 새 정부는 그럼 6월 4일부터 바로 출범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예. 선관위에서 당선증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되시고요. 예. 인수위가 없어요. 예. 그냥 바로 그냥 대통령 취임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축포, 예포 막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이재명 예를 들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이준석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러면은 아.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축포, 예. 그 다음에 이제 예포를 쏘는 거죠. 빵, 빵, 빵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쪽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그런 거 할 때냐라고 해가지고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바로 이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떤이요? 첫 국무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하고 예. 국무회의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도 해야죠. 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임 정부의 강요들이 다 이제 임명되기까지는 네. 한 달 아니면 길게 2달까지도 돼서 네.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과 한 2달 정도는 길게 보면 2달 네. 정도는 함께 이제 국사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다. 참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어디로 선택을 할까요? 어디요? 장소,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일단 용산 들어갔다가 바로, 이재명 예.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정도 수리를 하게 되면은 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용산은 안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같이 네. 또 이끌어갈 사람들도 중요한데 현재도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네. 왜 그런 인사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자리 챙겨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그동안 이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챙겨야 될 사람 예. 지금 임명을 하면은 최소한 임기 2년은 보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뭐 감사라든지 상임이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장 같은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으니까 알박기 인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2022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한다라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도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면은 그러한 법안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